역사 속 잔혹한 만행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특히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벌어진 비인간적 행위들은 우리의 상식과 윤리를 뿌리째 흔든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 중 하나가 있다. 그러나 이 만행은 전후 75년 넘게 미국과 일본의 야합으로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이 통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산채로 해부당했고 그 가해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1936년 중국 만주 하얼빈의 핑팡지구에 거대한 시설이 들어섰다. 공식 명칭은 관동군 방역급수부. 그러나 이 평범해 보이는 이름 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생체 실험 시설이 숨어 있었다. 훗날 세상에 731 부대로 알려지게 될 이 악명 높은 기관이다. 731 부대는 150개 이상의 건물로 구성된 방대한 시설이었다. 실험실, 수술실, 군 막사, 그리고 여러 개의 화장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수천 명의 과학자와 군인이 근무했으며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였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악마적 계획의 수장은 이시이 시로라는 인물이었다. 1892년에 태어난 그는 교토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엘리트 의사였다. 의사란 본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이시이 시로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을 실험 재료로 삼아 침략전쟁의 승리를 위한 연구에 매진했다. 일본이 만주에 731 부대를 세운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점령지였기에 비밀 유지가 용이했다. 둘째, 중국인을 비롯한 수많은 실험 대상자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일본 제국은 이곳에서 인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731 부대에 끌려온 사람들은 마루타라고 불렸다. 일본어로 통나무라는 뜻이다.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몽골인, 심지어 미국인까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끌려왔다. 범죄자,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까지. 여성과 어린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1949년 하바로프스크 재판에서 731 부대 세균 제조비장이었던 가와시마 기요시는 특설 감옥에 여성과 어린이도 수용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에게 가해진 실험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것들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균 감염 실험이었다. 패스트, 콜레라, 탄저균, 티푸스 등 치명적인 병원균을 주사하거나 음식에 섞어 먹이고 그 후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상세히 기록했다. 1936년부터 1943년까지 부대에서 만든 인체 표본만 해도 패스트 246개, 콜레라 135개, 유행성 출혈열 101개 등 수백 개에 달했다. 생체 해부는 731 부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취 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 장기를 꺼냈다. 마취를 하지 않은 이유는 마취제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패가 시작되기 전에 신선한 상태의 장기를 관찰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731 부대에 가담했던 유아사 개는 훗날 자신이 6명의 사람을 마취 없이 생체 해부했다고 증언했다. 동상 실험도 자행되었다. 영하 수십 도의 혹한 속에서 사람들의 팔다리를 노출시키고 얼어붙는 과정을 관찰했다. 그리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동을 시도하며 어떤 조직 손상이 발생하는지 기록했다. 이 실험은 추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본군 병사들의 동상치료법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고속 원심분리기에 사람을 넣고 돌려 피를 짜내는 착혈 실험도 있었다. 인간의 피와 말의 피를 서로 교환해보는 인마혈 실험도 진행되었다. 인간이 고도의 기압 변화나 진공 상태에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관찰하는 실험도 있었다. 기둥에 묶은 사람을 몰아 탄저균 폭탄을 터뜨리는 실험도 기록으로 남아있다. 731 부대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살아서 나온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작가 살소의 조사에 따르면 731 부대 산하기관에서 수용되었다가 살아남은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하다. 추정치는 3,000명에서 1만 2,000명까지 다양하다. 하얼빈 씨가 확보한 명단에 따르면 이 부대의 실험실에서 죽어간 사망자는 최소 3,000명 이상이다. 매년 약 600명의 수용자가 생체 실험에 동원되었다. 한국인 피해자도 적지 않았다.
중국 학계는 한인 200여 명이 마루타로 희생당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한국인은 고작 6명에 불과하다. 독립운동가들이 특히 많이 희생되었다. 특별 이송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만주 일대에서 일본군 헌병대가 체포한 항일 독립운동가나 포로 중 완강하게 버티는 인사들을 재판 없이 731 부대로 보내는 것이었다. 731 부대의 만행은 실험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개발한 세균 무기를 실제 전장에서 사용했다. 흑사병균이 들어있는 세균탄을 중국인 거주지에 투하했다. 이로 인해 최소 25만에서 30만 명의 중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731 부대의 세균전으로 약 40만 명의 중국인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자 731 부대는 급히 증거 인멸에 나섰다. 이시이시로는 남아있던 포로들을 학살하고 실험용 쥐를 풀어놓았다. 시설을 폭파하고 문서를 소각했다. 부대원들에게는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은 도망쳤다. 여기서 역사의 비극적인 반전이 시작된다. 731 부대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났다면,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미국이 개입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731 부대가 축적한 생체 실험 데이터는 황금과 같았다. 윤리적으로 절대 수행할 수 없는 인체 실험의 결과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미국과 731 부대 사이에 더러운 거래가 성사되었다. 8천여 장에 달하는 생체 실험과 생체 해부 자료, 병리학 표본 등이 미국에 넘겨졌다. 그 대가로 731 부대원들은 전범 기소에서 완전히 면책되었다. 메가더 사령부가 이 거래를 주도했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진행된 도쿄 전범 재판에서 731 부대 관련자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독일의 뉴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유사한 인체 실험을 자행한 나치 과학자와 의사들이 엄정하게 처벌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빠져나갔다. 유일하게 731 부대원들을 재판에 세운 것은 소련이었다. 1949년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린 전범 재판에서 12명의 일본군 피고인 중 8명이 731 부대의 세균전 범죄로 2년에서 25년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1956년 일본과 소련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특별 사면으로 모두 풀려났다. 면책받은 731 부대원들은 전후 일본 사회에서 승승장구했다. 이시이시로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다른 간부들도 학계와 연구기관의 요직을 차지했다. 일본의 의학계와 제약업계에서 성공적인 캐리어를 쌓은 이들도 많았다. 인간을 통나무 취급하며 산채로 해부했던 자들이 존경받는 의학자로 살다 간 것이다. 이시이시로는 1959년 후두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3,000명에서 5,000명에 달한다. 731 부대의 진상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1년이었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기에 연재된 논픽션 악마의 포식이 계기가 되었다. 기자 시모사토 마사키가 하바로프스크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추적한 내용을 작가 모리무라 세이치가 집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일본 국민들도 처음으로 731 부대의 실체를 접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731 부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였다. 2002년에는 일본 지방법원이 처음으로 일본이 생물학 전쟁을 수행했다고 판결했다. 2018년에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731 부대원 3,60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731 부대에 대해 구체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일부 총리들이 전쟁 중 고통에 대해 일반적인 유감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생체 실험이나 생물학 무기 실험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경우는 없다.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5년 현재 중국에서는 731 부대를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중앙기록보관소는 하바로프스크 재판 전후의 조사 기록과 신문 기록 등 새로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731 부대 범죄에 관련된 인원이 200명 이상임이 확인되었다. 731 부대의 역사는 인간의 잔혹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정의가 어떻게 거래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전쟁 범죄자들이 처벌은커녕 오히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들을 보호한 것은 냉전 시대의 정치적 이해관계였다.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정의가 외면당했을 때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경계하기 위해서다. 7.31 부대 희생자들은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 그들은 통나무라고 불리며 숫자로만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들 한 명 한 명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자녀였다. 꿈과 희망이 있는 한 인간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역사의 진실은 은폐될 수 있지만 영원히 감춰지지는 않는다. 7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7.31 부대의 만행은 점점 더 많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증언과 남겨진 기록들이 진실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인류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어두운 한 장이다.